예, 유가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금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도 사실 뭐 좋은 걸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요즘 유가가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실제 그 부담들이 뭐 기름 드실 때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경제 정말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유가상 한번 저희가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고 하는데 보통 국제 유가 할 때 기준 유가가 되는 거긴 한데요. WTI는 사실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1달러 대 초반이니까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다음 북해산 브렌트유도 한번 볼까요? 세계 3대 이제 유가 유종 중에 이제 두 번째 브렌트인데 브렌트는 좀 셉니다. 80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조금 이게 80한 4, 5달러까지 갔다 좀 주춤하긴 했는데 8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뭐 브렌트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고요. 이제 자 우리가 한 80% 수입을 하는 전체 물량의 80% 정도 되는 두바이로 한번 보시죠. 두바이도 브렌트유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84, 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을 해도 현재 80달러를 좀 넘어서 있는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두바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입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좀 비중이 큰 유종이긴 한데 왜 이렇게 두바이유가 기준 유가인 WTI보다 많이 오를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악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기도 합니다만 일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11월 달에 현재 예정이 돼 있어서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최근 단기적인 이유는 역시 사우디 문제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언론인 한 사람이 조사 중에 사망했는데 그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 자꾸 국제적으로 이게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이에 대해서 사우디가 그럴 거면 우리 기름 생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서면서 이게 지금 국제 유가에 불안한 요인이 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슈 다 우리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는 건데다가 이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만한 문제들도 아니다 보니 당분간 두바이의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받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위원과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부담, 특히 산업계 쪽으로 집중을 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망부터 먼저 여쭤봐도 될까 싶은데요. 이 두바이, 특히 두바이의 이 강세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최근에 유가가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전망을 봤을 때는 지금 특히 오펙 국가 같은 경우는 생산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만의 여지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즉 비전통 오일들이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예. 2014년에 이제 유류가 많이 가격이 내려갔긴 했었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최근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유가가 높았을 때만큼 그 셰일 오일 같은 것들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에너지 관련 부분 투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간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또 다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고유가에 따른 그러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이제 부담을 당분간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건데 일단은 좀 두 개를 쪼개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 입장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기름값이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국내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값이 좀 이미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단 기름값이 상승하고요. 기름값이 오르다 보면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더 오를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부담들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인 휘발유나 경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께 이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용 자체가 이제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또 소비도 줄어들 수 있는 영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도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글쎄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물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담도 물론 크고 또 하나가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받게 될 부담일 텐데 우리처럼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대부분 다 기름 수입해가지고 그거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일단 부담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뭐 기업 또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유가 상승은 일단 국내 경제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가 상승 자체가 이제 소비나 투자 이런 것들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시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기업의 원가 부담으로 그렇죠. 원가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생산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 물론 이제 산업별로 이제 그 기름을 사용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산업 부분에서 보시면은 뭐 석유 제품이나 그다음에 예. 화학 그다음에 운송업 이런 산업들이 이제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부분의 산업들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박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경제 현상이라는 게 이제 명과 암이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가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한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어두운 쪽 얘기고, 좀 이게 좀 수혜를 입는 그런 뭐 산업 쪽 업종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글쎄요, 일단 그 대부분 이제 유가 상승이 이제 물가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생산 비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그런 원가의 부담으로 이제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 유가 상승에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 그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수출하는 그 단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쉬운 설명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